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의 김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일반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장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장암은 잘 안 보이네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런 대장암의 진단과 예방, 치료 이런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과 인종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인구 10만 명당 한 명에서 많게는 50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명 정도 10만 명당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미국에서 한 1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5만 5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도에 이제 국가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 중에 위암, 남녀 통틀어서 위암, 갑상선암, 폐암, 그 다음으로 대장암 네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녀 따로 볼 때도 남자에서는 위, 폐 다음으로 세 번째, 그리고 여자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으로 역시 세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환자가 걸려 있는 그 유병률에서도 우리나라 남녀 통틀어서 갑상선암, 위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장암이 유병률이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남자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그런 암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암 검진 사업을 시작했죠. 그 국가암 검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처음에는 계속 늘다가 2011년도부터 이제 약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치료법이 이것은 이제 암 검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서 또는 그 대장암이 발생하기 전에 그 예방을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장암 발생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암들의 이제 5년 생존율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암 검진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모든 대부분의 암들에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후가 좋기 때문에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도 역시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검진을 해서 일찍 조기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예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검사, 조기 검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암이나 대장암 같이 이런 암들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할 경우에 이렇게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의 이제 원인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비유전성 대장암과 유전성 대장암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유전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산발성 대장암과 가족성 대장암, 그리고 유전성 대장암의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나 유전성 용종증후군, 기타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비유전성 대장암인 산발성 대장암과 가족성 대장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발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4분의 3, 75% 이상이 이제 산발성 대장암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제 어떤 특별한 유전적 질환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력을 보이는 그런 가족성 대장암도 한 15%에서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전성 대장암은 5%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전성 대장암은 그 발생 빈도는 적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전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일찍 진단될 경우에 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사전에 암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성 대장암과 비유전성 대장암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과 관련된 이런 유전적 증후군, 즉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유전자의 변이가 생김으로써 이런 유전성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성 대장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면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은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에도 발생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갔을 경우에 인종이나 이런 거에 차이 없이 거주 지역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장암 발생률이 변하는 것을 보면 이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전성 대장암 중에서 이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전 대장에 걸쳐서 용종의 수가 100개 이상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면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염소체 우성으로 유전을 하게 되고요. APC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암을 발생을 억제하는 그 APC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은 보통 이제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을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지만 3분의 1에서는 그런 가족력 없이 본인에서 처음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생에 걸쳐 암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특히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사춘기 때부터 선종성 용종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평균 39세에 이르러서는 모든 환자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하기 전에 전 대장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이 대장 외에도 여러 가지 장기의 이런 종양, 악성 종양을 발생시키는데요. 이제 상부유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12지장 선종 또는 12지장 암도 발생할 수 있겠고, 골종 등에 발생할 수 있겠고요. 위암이나 소장암, 간세포종 또는 갑상선 암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암들에 동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의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짧은 구간에서만 해도 이 용종이 거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보이시죠. 이 환자에서 이제 전 대장을 절제했을 때 보시면은 전 대장에 걸쳐서 용종이 수백 개가 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전성 대장암인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데요. 이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의 진단 기준은 한 가게 내에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과 연관된 암 환자가 3명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과 연관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자궁 내막암 밖에 이제 소장암, 담도암, 비뇨기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들이 암 환자가 3명 이상, 한 가게에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1차 가족 중 2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존재하고 반드시 2세대에 걸쳐서, 즉 부모와 자녀 이렇게 걸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장암 환자 중에 최소 1명은 50세 이전에 진단이 돼야 합니다. 이런 진단 기준을 갖출 경우, 즉 가족력이 중요하죠. 이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고 의심되는 그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체염세체 우성으로 유전이 되고요. 평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아까 그
뭐 가족성 선종성 요증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50에서 15% 정도. 그리고 다른 산발성 대장암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통은 이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평균 40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우측 대장에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또 선종성 용종 발생해서 대장암까지 진행이 보통은 우리가 산발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선종이 생기고 나서 암이 발생까지 보통 8에서 10년 정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보통 3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장암이 보통 이제 한 군데 보통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동시에 여러 군데 대장에 뭐 상형결장, 하형결장에 뭐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서 동시성 대장암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시성 암이 생기고 나서 뭐 불과 1년, 6개월 뒤에 뭐 다시 또 대장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도가 다른 대장암에 비해서 좀 나쁘고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장 외 종양, 특히 자궁 내막암이 가장 하다고 알려져 있고 위암, 담도암, 췌장암, 또 뇌종양, 또 비뇨기암 이런 암들에 같이 동반돼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암들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암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암들 보시면 대장암이 가장 물론 흔히 발생하지만 자궁 내막암도 거의 43%, 즉 거의 절반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인과 쪽으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위암이나 담도암, 비뇨기암, 뭐 난수암, 소장암, 뇌종양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무엇이 있을까 등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연령이죠.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일수록 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50세를 넘어서 이제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50세 이상 환자에서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이 있는 경우, 뭐 아까 유전성 대장암의 그런 유전적 요인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장암 위험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생활 습관 등을 보시면 이제 붉은 육류, 그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뭐 닭고기 같은 건 아니고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그런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비만할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률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평균 50g 이상, 1당 50g 이상 섭취할 경우, 1당 50g이면 뭐 생맥주 2잔이나 뭐 와인 3잔,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 대장암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운동이 부족할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률이 한 1.3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의 섭취가 적을 경우, 매일 데일리 10g 이하의 식이 섭취가 있는 경우에 대장암 발생률이 이제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장 선종성 용종, 또 대장암이 개인 과거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생기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뭐 부모나 형제 중에 이런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역시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또 특히 선별 검사를 더 진행해야 되겠고요. 또 궤양성 대장암이라든지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도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대장암이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장암 발생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을 억제해주고 또 대장암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좀 더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생활습관 개선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그 육류를 섭취를 좀 제한하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육류 섭취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류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걸 권고가 되고요. 흡연에 있어서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암, 전립선암, 췌장암, 거의 여러 가지 암의 그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흡연은 하지 않는 것이 이미 하시고 있다면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아까 음주 양이 많을수록 그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요. 총 칼로리 섭취 중 아까 비만도 그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량 중 지방으로부터의 섭취량의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 5회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땀을 어느 정도 흘릴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칼슘 섭취가 대장암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약제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엔세이드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제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암 발생도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발생 위험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이러한 심혈관 질환이나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위장관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이제 궤양이라든지 위장출혈 이런 위장관 질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또 충분한 양의 섬유질 섭취와 그리고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기 종류,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로즈베리, 블루베리 이런 베리 종류의 과일들이 이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서 이런 과일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이 대장암의 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우리가 대장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그럼 예방 방법은 뭐냐? 선별검사죠. 즉 대장암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100%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대장암의 선별검사로는 분별자멸 검사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이 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장암의 발생 기전을 보시면 우리가 정상 대장 상피세포에서 우리가 선종이 발생하고요. 이 선종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도 유형성과 고도 유형성 거쳐서 이제 선암, 즉 대장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발생 기전을 우리가 선종, 선암 시퀀스,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종을 통해서 선종이 이제 진행해서 이제 선암이 된다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암 환자의 연령 분포가 대장 선종 환자보다 보통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높다. 즉 대장 선종이 발생하고 나서 약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야 대장암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고요. 선종이 크거나 숫자가 많을수록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요. 또 대장암의 조직을 보면은 그 안에 선종성 조직이 같이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대장암 환자의 30% 이상에는 다른 대장 부위에 선종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선종을 제거할 경우에 대장암 발생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장암 전에
전 단계인 선종의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걸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런 대장암을 그럼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그 윤기형 용종의 자연 경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크기가 뭐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용종이었던 게 1, 2년 지나면서 이제 크기가 점차 커지고 여기서 또 몇 년이 지나면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여기서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결국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용종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윤기성 용종도 있지만 이런 함몰형 용종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윤기형 용종에 비해서 좀 더 빨리 암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종괴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궤양 형태의 암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장암의 선별 검사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국가에서 이제 암의 선별 검사를 시행해 주는 게 이제 50세 이상부터 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 선별 검사 연령을 45세에서 80세로 선별 검사 시작 연령을 조금 낮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암 선별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선별 검사로는 이제 대변 분별 자멸 검사를 1년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걸 이제 기본 선별 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매 5년마다 기본적인 선별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시행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서 임상적 판단과 수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 자멸 검사는 뭐냐면 이제 대변에서 우리가 혈액 성분을 이제 검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장암의 가능성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대변에서 혈액 성분이 나오는 게 꼭 대장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장의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헐었거나 아니면 치질이나 치액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런 분변에서 우리 혈액 성분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양성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굉장히 대장암인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돼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은 이런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위 양성이 많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위 음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음성이지만 실제로 암인데 조기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분변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뭐 요즘에 대부분 또 화장실이 다 이제 좌변식이기 때문에 이 분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귀찮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장 내시경은 장점은 확실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할 수가 있죠. 뭐 위양성, 위음성을 떠나서 우리가 암이 있으면 100% 거의 100%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확진도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변자멸 검사는 대장암이 의심될 경우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추후 시행을 해서 또 2차적으로 검사를 또 시행을 해야만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 검사 하나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 대장암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의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고 또 그 선종이 발견됐을 경우에 내시경으로 그걸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이제 큰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대장 내시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3차 병원, 대학병원급이나 가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개인 병원, 그 로컬 개인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가 있겠고, 또 요즘에는 그런 대규모 그 검진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가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가장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건수가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도 전 세계를 통해서 아마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려면 그 숙련도가 상당히 꽤 몇 년 동안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서구에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10년에 한 번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도 그만큼 비싸고요. 대장 내시경 비용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 비싸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쉽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격을 되게 늘려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안전하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5년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분별 자멸 검사의 어떤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 자멸 검사가 아니라 아예 대장암의 선별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대장암 1차 선별 검사로서의 대장 내시경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대충 한 8,6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시범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환자의 만족도는 한 85% 정도, 거의 굉장히 많은 환자에 있어서 이 검사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이죠. 우리가 분별 자명 검사를 이제 기본 선별 검사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시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천공이라든지 이런 대장 내시경에 의한 어떤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만 1차 선별 검사로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면은 이 8,600명 대상으로 한 그 시범 사업에서 이런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한 0.02% 정도로 보고돼 있어서 굉장히 비교적 안전한 검사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추후 이제 1차 선별 검사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선별 검사로서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려면은 좀 더 대규모 한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 이런 시범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 더 진행이 돼서 대장 내시경 검사의 안정성이라든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아마 몇 년 내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의 1차 선별 검사로서 시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선별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좀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될 거고, 또 위험이 낮을수록 좀 더 간격을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대장암 발생의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을 보면은 고령 그리고 남자, 여성에 비해서 여성은 폐경기 이전에는 남성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이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경 이후에는 남자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이나 남성의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별검사 기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전에 선정성 용종을 진단받았던 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선별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별검사를 조금 더 자주 진행해야겠고요. 염증성 장질환에 기왕력이 있는 사람도 그 염증성 장질환을 앓은 기간에 따라서 이런 선별검사 기간이 좀 더 단축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유전성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선별검사를 자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장암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럼 선별검사를 시행할 거냐. 이전에 선정성 용종을 진단받았다, 가령. 그랬을 때, 그 선정성 용종이, 고위험 선종인 경우, 즉, 고위험 선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종이 3개 이상, 또는 그 중에 하나가 1cm 이상 크기인 경우나, 또는 조직검사 했는데 조직검사 상태가 육무상 선종이거나, 또는 고도 유형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 선종이기 때문에
5년 간격이 아니라 좀 더 3년,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좀 더 내시경 그 시행 선별검사 기간을 단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45에서 50세 이상부터 이제 대장암 선별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일찍 40대라든지 이럴 때 그 선별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도 이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하고 나서 보통 7에서 8년이 지나면 이제 대장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활동성이나 그 질환의 중등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라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서 하는 검사라면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진단되고 나서 한 7에서 8년 후부터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보통 1에서 3년 간격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의 기간이 뭐 10년, 15년, 20년 증가할수록 좀 더 짧은 기간으로 대장내시경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의 경우에는 20대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춘기 때부터 이런 용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부터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서 아마 30대쯤에는 아마 거의 100%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장 전절제술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암을 이제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그 대장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예방법에 대해서 뭐 생활습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이제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인 선별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머니 83세 할머니께서 이제 대장암 3기로 수술을 하셨다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긴 암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전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죠. 아까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용종이 발생해서 보통 40대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 경우에는 유전성 대장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대개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 경우는 젊은 나이에 보통 암이 우리가 보통 5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발생할 경우에 이제 유전성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나 형제들 중에서 이런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암과 연관된 뭐 자궁내막암, 뭐 다른 기타 연관암에 대해 발생에 대해서도 그 가족력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멸 검사에서 음성 나왔지만 내시경에서 대장암 1기 진단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별 자멸 검사가 굉장히 안전하고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큰 제한점은 이제 위양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근데 위양성도 많지만 위음성도 한 10몇 프로,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암, 뭐 2기나 3기 정도 진행된 암에서는 뭐 이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위음성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1기 같은 조기 암의 경우에서는 위음성의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서는 조금 분별 자멸 검사가 약간의 약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 52세 분인데 연 1회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2번 다 순정이 나왔다. 추후 암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종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유전성이든 아니든 이런 선종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선종이 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뭐 유전적인 요인이든 체질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생활습관 때문이든 이 대장에서 이런 선종이 발생할 조건이 갖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대장에서 또 선종이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이런 게 생기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자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암 걸릴 확률이 오히려 이런 용종이 자꾸 생겨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더 자주 시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대장암 걸릴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용종이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암이 오히려 안 생겨요. 물론 이제 그만큼 자주 검사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지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때 검사를 하신다면은. 뭐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없는데도 2, 3년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 두세 개를 떼내는데 대장암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요. 대장 내시경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짧은 주기로 시행을 해서 용종이 생길 때마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대장암이 생기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장암이 위암이나 다른 암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위암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종을 거치지 않고, 물론 3분의 2 정도에서는 우리가 선종을 거쳐서 위암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선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암이 생기는 경우가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젊은 나이에 20대에서도 막 암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선종에서 진행을 해서, 물론 이제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선종이 생겨서 이제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용종을 발견해서 용종을 제거해가지고 대장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그 대장암을 우리가 암도 100%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암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선종을 거쳐서 우리가 대장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선종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이런 대장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장암이. 아버지가 직장암 2기였고 저도 대장암 1기 진단으로 수술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유전성이 있는 건가요? 2대에 걸쳐서 이제 지금 대장암이 있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전성 용종성 대장암에 그 진단 기준에 이제 적어도 한 가지는 이상은 충족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이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과 연관된 뭐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비뇨기암이라든지 다른 암의 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일단 연령이 또 중요하죠. 암을 진단받은 연령이 55세 이전에 진단받은 분이 한 분 정도는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55세 이상에서 이제 대장암이 진단됐다고 하면은 그런 유전성 대장암의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55세 이상에서 진단됐다고 하면은 유전성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보셔야 됩니다. 부정맥이 예전에 있어서 마취과 있는 곳에서 부정맥이 있어서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면 내시경이 안 된다고 해서 분변 검사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조금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3차 병원 큰 병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시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다고 해도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큰 병원에서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S결장 1기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편한 점은 가스가 계속 나오고 대변은 하루 2, 3번 봅니다. 적절한 치료법. 글쎄요, 이거는 꼭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을 수술하고 나면은 장이 조금 짧아지잖아요. 이제 장을 얼마나 절제했느냐에 또 다른데 우리가 대장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수분 흡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요. 대장의 역할은 거의 80% 90%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서 대장을 절제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특히 대장을 많이 절제할수록 초기에는 설사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수분을 흡수를 못하고 이제 그대로 배출이 되니까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몇 년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소장에서도 이제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는데, 이제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대장 절제 정도에 따라서 이런 수분 흡수의 장애로 있어서 좀 설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이대별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45세 이상에서 5년 정도의 간격으로 선별 검사를 1년마다 대장 분별 잔별 검사를 시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대장 내시경 검사의 기간이 이제 5년마다 우리가 보통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짧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 정결 상태가 어땠느냐. 가령 장 정결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냥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절결이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잘 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전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그 뭐가 문제냐면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선정성 병변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히나 이런 아주 평평한 병변, 융기성 병변 말고 평편성 병변에 대해서 놓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전결이 좀 깨끗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짧게 3년이나 이렇게 좀 짧게 대장 내시경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용종의 진단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암이라고 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중간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든 아니면 다른 CT든 분별 자멸 검사든 대장암 검사를 하고 그 다음번 추천되는 권고되는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대장암이 발생되는 암을 우리가 중간암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해서 정상이었는데 그 다음번 5년 뒤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가 되는데 2년 만에 대장암이 발생했다, 3년 만에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상되는 대장암 발생보다 일찍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간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암의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놓친 어떤 병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놓친 거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이렇게 장 정결이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병변 자체가 이 톱니상 생종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모양이 평평하고 그 구별이 내장 내시경에서도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병변이 있어요. 이 톱니상 샘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샘종에 비해서 굉장히 암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변을 놓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중간암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 절결 상태라든지 우리가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선별 검사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 검사하신 그런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진짜인가요? 변비가 그런 대장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자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섬유질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제 대장암 발생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섬유질 섭취가 이제 대장암 발생을 줄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대변의 볼륨이 늘어납니다. 대변의 볼륨이 늘어남으로써 대변의 장 통과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양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대장 통과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변 음식물 찌꺼기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암 유발인자, 그 발암인자들이
농도도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되고 대변의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발암인자의 농도도 희석될 뿐만 아니라 발암인자들이 좀 더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발암인자의 노출 기간을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장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추측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비가 심하면 이런 발암인자, 우리가 음식물이나 대변에 섞여 있는 발암인자들의 노출 기간이 늘어지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변비 환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변비 환자들이 다 대장암 발생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고 해서 꼭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상 육모선종으로 대장암 용종 절제술을 했는데 용종을 없애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뭐 관리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관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 육모선종, 우리가 고위험 선종의 조건에 해당이 되죠. 선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이거나 1cm 이상 크기가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이제 관상 육모선 선종이다. 인 경우, 이런 경우는 고도 위험의 선종이기 때문에 선별검사,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암 3기면 항암요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수술은 했습니다. 보통은 3기면은 우리가 항암 또는 방사능 요법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수술이 쉽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대장장이 이제 막혀 있느냐 아니냐, 좁아져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항암 요법을 먼저 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하기도 하는데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그 컴플라이언스나 그 어떤 다른 동반 질환, 뭐 연령, 뭐 너무 고령이어서 항암요법을 견디기가 힘들거나 뭐 심폐질환이 심해서 이제 항암요법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좀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어떤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그럼 제 강의는 이것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